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도 몇 달간 여러분들과 같이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의 움직임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를 정리한 이유는 유튜브를 볼 때 각종 TV가 진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지만 독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종북서약자는 오만이라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인구 5천만 중에 대다수는 하루하루가 바빠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걸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20% 정도는 아마 중산층이라 태극당을 중심으로 아마 지원을 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여기서 제시한 유튜브들은 거의 보셨다고 봅니다. 그냥 구경하는 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알려질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알기 쉽도록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유튜브에 오프라인의 메뉴를 눌러서 파란 표시가 나오면 우하단에 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 오프라인에서 저장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상호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 의견 들어보면서 저도 한 87개의 유튜브를 저장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 힘들지 않게 나라를 구하는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한국의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 적화로 지금 한국이 사느냐 적화로 가느냐 아마 누구든지 다 이것은 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적화로 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람들이 유튜브 TV를 통해서 보수 TV에서 생명 걸고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부자는 박지원 씨가 영구 집권 그러니까 적화 통일해서 영구 집권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종북 서역자 5만 명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상납을 통한 자녀를 낳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아마 거기에 꽉 매여 있으면 이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이 50개 정도의 종북 TV가 공산의 피로 수천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 아주 설명을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북한에는 정말 화로운 30만 명이 산다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2차 사용하는 숙청과 탈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좌파 정부는 이와 같이 방송을 적폐청산 등을 하면서 시구 혼란을 일으켜서 보수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수TV는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전문적이고 참된 지식을 심각한 내용을 담아서 책임있게 전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 가보니까 신문을 현상하는데 사진을 현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이 많으냐? 그런데 신문을 보여주면서 60에서 80%가 신문 공간을 사진으로 메꿔 놔서 알린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대학을 2개 졸업했지만 부족해서 신문의 사설을 읽으면 잘 평가하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 일과 전공 하루 일과로 인해서 신문에 큰 글자만 보고 사진만 보고 대략 넘깁니다. 극소수 사람들이 신문에 매일 2-4시간 보내는 사람도 다양하게 있는데 한국의 90% 이상은 아마 신문과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죠 사실은. 그런데 북한의 실정 이런 삶에 대하여 좌파가 그 자리를 가려고 그러는데 공산당이나 올맹과 같은 북괴처럼 남을 죽이고 치부하는 망상을 버리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산 집단들의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보면은 북한이 지금까지 약 700만 명, 김일성이 한국 전쟁 때 95%를 파괴하고 3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 숙청, 가나다에서 300만 명, 아마 북한의 700만 명 엄청난 인구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동포를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중국 큰 나라, 소련 큰 나라니까 7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 공산 독재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도 200만, 600만 명을 죽이고 캄보디아는 국민의 25%, 4분의 1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얼마나 참 기아와 처형과 모택동 혁명한다, 문화혁명한다 해가지고 죽였는데 한국도 죽기는 죽었죠. 5.18 때 600명이라고 하는 북한 공작원이 대서 죽였습니다. 자, 이런 가공할 집단에 대하여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 그런 집단을 어떻게 이제 미국은 그렇죠. 미군만 철수하면 북한 공산당이 70년 수건, 70년간 미국으로 나가기를 바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만 좌파와 땅굴이 준비됐으니까 휴전선에서 많이 침략해온 경험대로 이제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계는 비난성명으로 끝납니다. 자기 민족끼리 한 일이니까. 김정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한 2천만 명을 숙청하고 1,000만 명을 보트피플로 보내고 이 엄청난 살인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북한의 계획과 북한의 방향입니다. 자기도 죽겠지만 앞으로도 죽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만 살면 된다.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중이는 전 일생을 쳐서 대한민국을 북교에 바치는 40년간의 사기 행각을 해왔습니다. 박지원 박사의 글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가 북한 국민을 피로 숙청하는 북한에 넘기려는 자세한 활동을 김대중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필 이력서로 김대중은 80년도에 자수서를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좌파 활동을 해왔는가, 좌익 활동을 해왔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해방 당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좌익 활동을 쭉 해오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 1981년에 김대중이가 사형 선고로 확정됐습니다. 여적죄. 근데 전두환이는 그것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또 20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게 88년 국회 청문회에 나온 사실인데, 자,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렇게 감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불법 침략만 살고 있는 지령대로 산 간첩인지를 모르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형해야 할 김대중을 살려서 나라의 위협으로 가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약 3조 원, 노무현 5조 원, 약 8조 원을 줘서 핵을 만들도록 충분한 자금을 어떻든 말로 지원했죠. 대통령이 모두를 몰랐다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청와대가 모두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고 이제 정치를 해놓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여적죄로 이명박도 가능하다. 여적죄 93조에 의해서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보안법이 아니고 사형수는 무기징역 이하입니다. 근데 국가를 팔려고 하는 여적죄는 어떻게 무기징역, 그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걸 살려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김대중이가 어떻게 그간의 적화 통일을 위해서 북교에 넘기기 위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유튜브에 자세하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큰 소리 치는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또 국정원들에서 국회의원들 3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이 나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일이라도 가진 재산의 90%라도 내놓고 보수TV와 태극기와 함께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은 안 가겠지만 독재자에게 일시 뺏기고 죽는 것보다는 명예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다가 이제 위기 앞에 숨어 지내면 초등학생도 비난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저렇게 말로 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공천하고 숙청되면은 어떨 것이냐. 이 1200만 명이 수출된다고 전문가들이 발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수가 태극당으로 국민항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국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많은 힘을 들이지만 통치자가 정부가 권력을 준 대로 나라를 지켰으면 이런 일 안 하죠. 나라를 망해먹었기 때문에 나라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러는 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항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의 북한 붕괴와 좌파 청산으로 시를 이기기까지 우리 국민항쟁은 계속돼야 하려고 봅니다. 김정일이가 여러 면으로 나와서 김대중이 북에 간첩했다는 많은 증언들을 한 모양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좌파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성질을 내고 그냥 고소하겠다고 그러죠.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그냥 숨겨놨습니다. 그냥 감춰놨어요. 김대중이 간첩한 결과 자료들이 지금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일까요? 국민들이 거짓말로 유튜브에 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지어냅니까? 순수한 국민들인데 아닙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대로 사실을 유튜브에 내놓은 거죠. 얼마나 많은 사실을 내놨는데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항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통치권을 좌파에 주고 나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도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했잖아요. 그건 누가 해결해요? 국민항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국민의 뜻으로 내놨는데 대통령들은 국민의 뜻을 모조리 말살하고 국민의 뜻을 다 거절해버리고 국민의 뜻을 다 반항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정치만 해나갔던 것은 이거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말만 그러지 실제적으로는 국민의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내놔도 방치하는 것이 과거 정부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제발 다음 대통령이 되시면 누군가 국민이 말하는 걸 듣고 정말 나라에 합당하면 바로 잡아줘야죠.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81년 전두환이가 국민팀 김대중을 무기징역해서 그 다음에 20년형으로 감형했다가 특사를 해서 다 감형시켜놨죠. 특사를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6.25 등으로 한국 700만 명 정도를 죽은 김일성계를 특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 다른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이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15살의 여아가 여아의 뜻도 가족의 뜻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말해도 가족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전두환 씨. 국민의 뜻으로 올려진 대법원의 모든 내용들을 무시해버린 전두환 씨. 법을 무시하고 법관 위에 있는 삼권 분립이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그런 특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글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국민들의 이러한 참으로 많은 의견들을 무시하는 화합이라고 하는 좋은 법대로 좋은 방법이라는 거 하고 법대로 안 하고 오늘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은 온 국민 앞에 섞어 대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아니 나 말 많이 들었어요. 김대중 간첩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당장 져야 한다는 얘기죠. 지나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아니죠. 지금 여파가 있는 것에 대한 날마다 사과를 해도 부족하죠. 대통령 특사라고 해가지고 7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를 죽인 이 김일성 계열을 특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독재자와 같이 나라를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대통령의 특사라고 해서 아무거나 하고 이재명이 잘못됐다? 그래서 전두환은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특사의 책임이 없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전두환 씨는 책임을 통감하고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죠.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후대들이 북한에 뻘려있는 돈으로 핵을 만들어 꼭 사용했어야 할 김대중의 여적죄.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좌파가 탄핵과 특검으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꼭 사형했어야 할 김대중 씨. 꼭 사형했어야 할 김대중의 여적죄. 우리 국민들이 이건 가슴 깊이 외쳐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황교안이 반드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청소했어야 되죠. 국민항쟁으로 한 사람도 감옥에 못 보내잖아요, 지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세월호 7시간 그까짓 거 말해버리지. 왜 그렇게 감추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인간들이지. 이걸 계엄령을 선포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 안 하니까 암이 커져서 사람이 죽죠. 암이 커져서 나라가 지금 고통받죠. 한국을 정복할 집단을 안보와 군대로 지킬 수 있는데도 지키지 못하고 말아버렸대요. 지키지 못하고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지금 판을 치는 거죠. 무능한 대통령들, 주어진 전두환의 권한으로 사면해서 온 국민이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적죄로 사형을 하고 재판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무책임하게 전두환 씨가 숨지는 그날까지 전두환 씨의 책임의 눈물은 말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눈물이나 말과 돈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 봅니다. 이 조갑재 선생님이 지적하시는 이명박의 죄, 자세한 이 TV를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제한권으로 국민이 할 수 없는 국회나 헌법기관 또 적국을 위한 좌파의 무법천지 행동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다시 청와대의 모든 내용이 황장업의 말대로 북한에 그대로 전달되는 좌파 정권. 그 다음에 이 정부는 지만원 박사가 5.18에 대한 많은 증명과 한성주 장군께서 땅속에 많은 땅굴을 증거를 했는데도 말살해버렸습니다. 이 적을 이롭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위임받은 정부가 해야 할 계엄령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한성주 씨 책임입니까? 한상주 장군 책임입니까? 지만원 박사 책임입니까?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자료를 내버렸으면 이런 적을 이롭게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해결했어야 되죠.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계엄령도 안 하고 그대로 물러가 버린 이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박지원이는 영구 집권 계획대로 지금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마이클 박사는 새빨간 집안 내력, 새빨간 이 박지원 내력,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나라를 다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북한 공산당이 7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6천만 명, 7천만 명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죽였습니다. 이 땅에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는 한 사람밖에 아닙니다. 여기에 700만 명, 지금
모르죠. 7,850만 명인지 난 잘 모르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어떻게? 영구집권이라는 방법, 북한식 고려 연방제 통일이라는 방법, 이런 피해 숙청, 이런 어떤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면, 공산당이 되면 다 죽이는 거죠. 칼에 달라가는 거죠. 이 수저가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힘이 없어 죽었습니까? 더 큰 힘을 부여받은 총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국민항쟁으로 우리가 하는데 정말 트럼프의 북한 붕괴와 좌파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국민항쟁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시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뜻밖에 못 됩니다. 물론 앞으로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한편 생각해보면 이명박이 4대강을 4개월 계획을 세워서 4대강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4개월은 계획도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짠 거지. 그렇으면 이명박이가 4대강을 망쳤다. 이 말이 그 계획부터 틀린 거라니까요. 해외에 30조 원 빼달렸다 그러는데, 아니,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걸 밝혀야죠,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근거 없다고 말 않고 지금 숨어서, 그 다음에 박근혜는 이를 솜방망이로 처리했죠. 솜방망이로. 죄 없다.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솜방망이로 처리해 놓으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런,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사건으로 인한 나라가 기울어져서 말하자면 모든 책임이 유정자에게 비난이 끊이지 않을 텐데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라를 망치고 지금 위기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보수가 무조건 옹호하면서 그들의 실수를 대신 사과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국민화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옹호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옹호하기보다는 그들의 실수를 대신 사과하고 그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어쩔 것이냐. 그들이 또 잘못은 내가 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화합해서 이 국민항쟁으로 나라를 건져야 된다. 주사파나 오만 정복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독재로 몰고 갈 정치인들의 뜻대로 안 된다. 김대중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 위기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김대중이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해라. 안 된다. 안 했습니다. 트럼프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트럼프 및 세계 공조와 동조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 힘에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 포기는 전 인류를 죽이자는 북핵과 자국민 500만을 죽인 김일성 일가의 멸절을 위해서 미국은 1년 이상 전쟁 장비를 보였습니다. 전쟁 장비를 보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왔어요. 식량과 기름이 없어서 곧 무너질 북한은 빨리 백기를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스스로 포기를 안 하고 1년 이내 2년 내에 죽을 김정일이가 세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소련의 체르노빌처럼 중국과 북한의 핵물질로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